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제가 오늘 썸네일에 이렇게 애기 야구방망이를 들고 왔어요. 많이 놀라셨죠? 웬 야구방망이냐? 썸네일에 어떤 표현을 할까 하다가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그리고 우리가 자랄 때 아이를 억압하기 위해서 아이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기 위해서 가장 유용하게 썼던 방법이 때리는 거였어요. 이렇게 하면 때리고, 화가 나면 때리고, 잘못했다고 때리고, 그래서 아이를 착한 아이로 만들고 자신의 요구,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그랬죠. 뭐 예를 들면 시끄럽게 뛰어다닌다고 때리고, 뭐 했다고, 뭐 공부 못했다고 때리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오늘 제가 리뷰할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착한 아이로 키우지 마라라는 책이에요. 우리 내면에 누구나 다 착한 아이가 있습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인데, 제가 선한부자 프로젝트라는 그 카페나 블로그 운영하고 있지만, 이 선한을 왜 붙였냐면, 인간의 본성이 선해요. 우리는 남에게 피해주고 싶지 않고, 나쁜 사람 되고 싶지 않고,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정과 사랑의 욕구가 어디에서 오는지, 왜 우리는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는지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책도 두 번의 영상을 나눠서 한번 할게요. 착한 아이는요, 어른이 된 후에도 이런 어린 시절의 바람을 충족시켜주길 기대한대요. 나에게 이걸 해줬으면 좋겠어. 나를 이렇게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나를 이렇게 칭찬해줬으면 좋겠어. 하지만 이런저런 요구를 흡족하게 들어주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증오심이 생긴다고 합니다. 착한 아이는 사랑받고 싶어서 다른 사람에게 밝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늘 사랑을 기대합니다. 어린 시절의 바람을 충족시키지 못해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모르는 착한 아이에게 좋아하는 걸 하세요, 취미를 가지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한 조언이 아니라고 해요. 혹시 영상 보시는 분 중에 나는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난 취미가 없어요 하시는 분은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세요. 아이는 부모에게 사랑받기 위해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억압하고 부모의 기대에 자신을 맞추게 됩니다. 자신의 고요한 자아를 버리고 거짓 자아를 가지게 됩니다. 착한 아이는 그래서 자신의 감정에 접속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뭘 보냐면 부모를 보는 거야. 부모가 좋아하는지,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지, 부모가 나를 미워하는지, 부모가 나를 혼내는지, 부모가 기분이 좋은지, 부모가 기분이 나쁜지, 부모가 우울한지, 그것만 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착한 아이의 내면에는 나의 감정에 접속할 수 없기 때문에 깊은 공허와 외로움, 불안감이 존재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으로 내면의 공허와 외로움을 메우려고 다른 사람에게 매달리게 됩니다. 엄마의 인정, 엄마의 칭찬을 기다리기 위해서 남에게 매달립니다. 엄마에게 했던 패턴이 그대로 사회적으로 혹은 가정을 새로 꾸려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시어머니한테 잘 보이고 싶어하는 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인간이 돼요. 착한 아이는 누가 봐도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누구는 참 괜찮아, 누구는 성실해. 제 주변에 보면 다 착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실 뭐 나쁜 사람은 안 만나겠죠. 자, 근데 착한 아이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대요. 사과를 혼자 먹고 싶지만 부모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동생에게 나누어 준다. 또 부모와 함께 목욕하고 싶지만 부모에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에 동생과 목욕을 한대요. 엄마 목욕 시켜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동생과 목욕을 하고 나와야지. 어머, 동생을 씻기고 나왔구나 칭찬을 해주니까. 이런 아이가 바로 착한 아이다 라고 합니다. 사과를 혼자 먹는다고 하면 뭐라고 말해요? 이기적이다, 너밖에 모른다 라고 비난받습니다. 그래, 착한 아이를 움직이는 것은 기쁨이 아니라 불안감입니다.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혼날까봐 불안해서 합니다. 제가 썸네일에 들었던 것처럼 몽둥이로 한 대 맞을까봐 공부를 하고, 한 대 맞을까봐 동생을 돌보고 청소를 하고 이렇게 살아요. 남들이 자신을 싫어할까봐 열심히 노력합니다. 불안해서.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지같이 시작하세요, 대충 하세요, 완벽하게 하지 마세요 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내면 안에 대충하면 누가 나를 싫어할까봐, 나쁘게 평가할까봐 불안해합니다. 이 패턴이 평생 반복됩니다. 자, 우리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착한 아이가 되었을까요? 부모의 조건 있는 사랑이 아이를 열등감에 빠뜨린다고 합니다. 착한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마음을 먹는 계기는 외로움이라고 해요. 부지런하면 인정받을 거라 생각하니까 착한 아이는 부지런합니다.
그래서 정말 부지런하신 분들 보면은 기쁘게 부지런한 게 아니라 우울하게 부지런하신 분. 막 계속 부지런해. 청소하고 뭐하고 쉬지 않는데 마음이 공허합니다. 착한 아이는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받아 외톨이가 되는 것이 두려워 부당한 취급을 받아도 항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만 왕따가 있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왕따가 있어요. 저는 이제 제가 본 적도 있는데 너 동생 놀렸니? 너랑 안 놀아. 막 이러면서 엄마가 진짜 유치하게 아기를 막 따돌리면서 다른 식구들끼리 논다거나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미움받아 외톨이 받는 게 되는 게 두려워서 다른 사람 비율을 계속 맞추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분노가 쌓입니다. 화를 못 냅니다. 왜? 화를 내면 더 미움받고 얻어 터지고 이러니까. 그죠? 가정에서 왕따를 당하고, 가정에서 비난받고, 가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심부름을 억지로 강요받아도 화를 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자랍니다. 어른이 돼도요, 더 많이 화가 나는 걸 잘 느끼지만 보통 사람보다 화를 내지 못합니다. 그 결과 우울증에 걸리고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분노를 표출하지 못하고 억압합니다. 겉보긴 착해요. 순합니다. 화를 안 냅니다. 늘 예스만 합니다. 근데 얼마나 우울해요. 이런 삶이. 착한 아이는요, 친절한 것처럼 보이지만 억지 친절을 베푼다고 합니다. 지금 하는 행동이 5일 후에는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생각하지 않고 행동해요. 예스 합니다. 한 달 후에 얼마나 부담되는 일을 떠맡게 될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네 라고 대답한대요. 그저 지금 상대방에게 좋게 보이려고 1년 후에 얼마나 자신이 힘들게 될지는 생각하지 않고 밝은 얼굴로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그 부담감 때문에 사람들과 사귀기 싫어합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거나 새로운 일을 버리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요, 너무 무섭겠죠. 나 얼마나 힘들까? 나 얼마나 많이 해야 될까? 얼마나 외로울까? 이럴 때 여러분이 예스, 남에게 거절을 잘 못하는 성향이라면 노라고 말하는 건 정말 힘들 거예요. 저도 사실은 그래도 노를 좀 더 하는 편이긴 했지만 노라고 말하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고 연락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누가 뭐라고 하면은 노를 해야 되는데 노를 하기 좀 그래. 그러면 생각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스케줄 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써먹어보세요. 진짜 내는 쉬운데 노는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평생은 착하게 살고 평생 엄마 눈치, 남의 눈치, 남이 뭐 좋아하는지 비위 맞추며 산 내가 어떻게 하면 재미있고 좋아하는 걸 찾게 될까요? 사람은 편안할 때 외부에 흥미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럴 때 내가 좋아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민이 있는 아이는 편안하게 놀지 못합니다. 그래서 집안이 가난하거나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거나 이혼을 한 해 만에 하거나 하여튼 그런 바람잘 날 없는 집안에서는 아이가 편하게 놀지를 못합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아이의 고민을 최소한으로 줄여줍니다. 아이의 얼굴빛과 말, 행동, 몸 상태, 식욕을 관찰합니다. 우리 엄마가 내 얼굴빛과 내 말과 내 행동, 내 몸 상태, 식욕을 관찰하는 잘 생각해 보세요. 네. 그래서 우리는 좋아하는 일을 찾는 법. 자신이 진정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딴청을 피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집중력이 생기죠. 여러분이 잘 생각해봐서 딴청을 피우지 않고 시간이 가는 것마저 잊어버리며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라고 적혀 있어요. 저는 책 읽는 거, 재테크 관련 일, 그리고 춤추는 거, 그리고 말하는 거 너무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걸 내가 잘하는지, 내가 좋아하는 일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냥 남들도 다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받을 때 스스로 이런 일도 칭찬을 받네? 뜻밖이야. 당연한 일인데? 라고 생각할 정도의 일이 자기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일입니다. 나는 너무 쉽게 하는데 남들이 칭찬해 주는 거. 이게 뭐예요? 그지같이 했는데 남들이 잘한다고 하는 거. 그거예요. 뼈 빠지게 했는데 남이 인정하는 거 말고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쉬운 것들. 이게 나에게 잘 맞는 겁니다. 착한 아이는 몸이 아프고요. 긴장하고 있어서 배도 아프고 그렇습니다. 마음이 무기력하고 몸이 무거워요. 하지만 자연스러운 아이는 항상 몸 상태가 좋습니다. 자연스러운 아이는 부모 앞에서 긴장을 풉니다. 자신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부모의 감정이 갑자기 변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러운 아이는 내 부모뿐만 아니라 시부모 앞에 가서도 긴장을 풀고 편하게 살겠죠.
착한 아이는 부모 앞에서 불안해하며 긴장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부모가 갑자기 화를 내기 때문입니다. 별것도 아닌 말 한마디에 부모가 갑자기 미간을 찡그립니다. 잔소리합니다. 눈치 보게 됩니다. 착한 아이로 키우려는 엄마는 요리에 별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해요. 아이에게 아이가 맛을 잘 모른대요.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먹어라. 먹고 살기 힘든데 뭐 이거라도 먹으면 다행이지. 그리고 아이의 욕구를 보기보다는 아이를 통제하고 억압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맛없어도 맛없단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착한 아이 눈치 봐야 되니까. 나 이거 먹기 싫어요. 딴 거 먹을래요? 라고 하면 얻어 터지니까 말을 하지 못하죠. 근데 착한 아이가 아닌 애들은 엄마 이거 먹기 싫어요. 엄마 이거 뭐 매워요. 엄마 새로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럼 엄마가 너 이거 먹기 싫구나. 너 이거 맛이 없구나. 새로 해주죠. 착한 아이가 즐겁게 살아가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요.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영상 보시면서 맞아요. 나 솔직할 수가 없었어요. 솔직하기 너무 두려웠어요. 라고 하시는 분 정말 많을 겁니다.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아이 가운데 욕구 불만인 아이는 없다고 합니다. 동시에 착한 아이도 없습니다. 솔직한 씨앗에는 솔직한 꽃이 핀다. 솔직한 사람은 즐거운 생활을 한다. 솔직한 생활하면 마음이 편해진다. 솔직해지면 사는 것이 즐거워질 수밖에 없다. 자기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한다. 우리가 이런 과거 때문에 솔직하지 못했다면 이것을 인지하고 자각하고 나 오늘부터는 좀 솔직해 보겠다 라고 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씩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아이는 친구도 얻을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못한 아이가 사회에서도 어렵습니다. 힘들고 곤란한 일이 있어도 나 지금 힘들어 라고 본심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없대요. 착한 아이는 자신의 실제 모습이 드러날까봐 항상 방어태세를 취한다. 그리고 미움받을까봐 두려워한다. 자신의 실제 모습이 드러나면 틀림없이 미움을 받을 거라고 굳게 믿기 때문이다. 이런 일을 하면 반드시 미움을 받는다라는 근거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대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친구가 말해줘도 믿지 않지만 또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해줄 친구도 없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사랑의 개념에 대해서 저마다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말을 하면 나쁜 사람이라고 취급될까봐 걱정한다든가 이런 일을 하면 경멸받을까 하는 불안감이 없는 것이래요. 자신이 원하는 걸 원한다고 말해도 혼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하고 싶다고 말해도 질타를 받지 않는 것이다. 공부가 싫다면 공부가 싫다고 말해도 멍청이 취급을 당하지 않는 것이다. 무서울 때 무섭다고 말해도 경멸당하지 않는 것이다. 회사에 가기 싫을 때 회사에 가기 싫다고 말해도 무책임하다고 비난받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확신이 안도감이며 사랑받는 느낌이다 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뭐예요? 무엇을 해도 괜찮아. 네가 뭘 해도 괜찮아. 뭘 해도 너를 사랑해 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했을 때 회사를 다니기 싫다가도 힘을 내서 회사를 가고 공부하기 싫다가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일 중독에 빠진 사람은 불안한 사람이다 라고 해요. 어른이 되어 쉬지 않고 일에 집착하는 사람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지같이 시작할 수 없는 사람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편하면 그지같이도 할 수 있어요. 그지같이 해도 세상이 나를 긍정적으로 봐준다는 신뢰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뭔가 완벽하게 해야지 칭찬받은 경우는 완벽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아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아이의 말에 에이 시시해, 에이 이거 틀렸잖아 하면 안 되고 어머 그런 것도 알고 있구나 라며 맞장구 치며 들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세상이 우호적이라고 느낍니다. 아이가 하는 말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잘 들어주기만 하면 아이는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아이가 옹알이 할 때 라고 해도 저는 아이고 잘하네 라고 해줬어요. 그냥 그 말을 똑같이 반복해줬습니다. 아이는 정말 기뻐하죠. 아이가 거짓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거짓말하면 나쁜 아이 같나요? 네. 그럴 수 있죠. 거짓말하면 막 더 혼내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짓말하는 이유는 엄마에게 혼나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나 공포나 불안이 없으면 아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요렇게 말하면 엄마가 기뻐하고 저렇게 말하면 엄마가 화를 내면 아이는 이렇게 저렇게 말을 바꿔서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말해도 엄마가 좋아하고 저렇게 말해도 좋아하고 이렇게 말해도 안 혼내고 저렇게 말해도 안 혼낸다면 아이는 거짓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부모에 대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아이를 혼낸 적이 없어요. 저희 아이들은 거짓말 안 합니다. 왜? 거짓말 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안 혼내니까. 그런 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믿지 못하는 아이는 화가 많다고 합니다. 분노를 억누르고 있는 착한 아이는 겁을 내고 있는 아이기도 하다. 사랑을 바라는 사람, 즉 엄마로부터 사랑을 얻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을 때 아이는 엄마를 두려워한다. 엄마의 겁을 먹고 엄마의 안색을 살핀다. 다시 말해 엄마의 안색을 살피는 아이는 엄마를 믿지 않는 것이다. 자, 엄마의 안색을 살피는 아이는 엄마를 믿지 않는데요. 나를 낳아준 사람을 믿지 않는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 세상을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누구를 믿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불안해요, 편안해요? 불안하죠. 뭐를 해도 불안하고. 그리고 엄마를 믿지 못한다. 나를 낳아준 사람 믿지 못한다. 나를 믿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뭘 도전하거나 새로운 일을 해내거나 성취를 할 때 나를 믿지 못해서 불안합니다. 짜증이 나는 아이도 있고 짜증을 내는 어른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짜증이라는 건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걸까요? 짜증이 나는 것은 솔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남편한테 남편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혹은 아이한테도 아이들아 이렇게 하면 엄마가 참 기분이 별로야 라고 얘기를 안 하고 참고 있으면 짜증이 나요. 그죠? 그래서 솔직하지 못하기 때문이래요. 슬픔이든 화든 기쁨이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솔직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러이러한 거 내가 좀 불편해. 조심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착한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아무 문제 없이 살다가 한순간에 아주 비극을 초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책에도 이제 나와 있고요. 이렇게 써 있어요. 한바탕 소동이 없는 가정은 위험한 가정이다. 에? 이게 무슨 소리죠? 조용하고 평온하고 남보기에 좋아 보이는 화목한 가정이 진짜 화목한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가 자기 욕구를 말하지 않고 엄마 아빠는 그것을 잘 억압하고 통제하는 케이스가 많았대요. 아이가 착한 아이였던 거죠. 부모와 자식 간의 소동이 벌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라 살면서 언제나 평화로울 수만 없다. 착한 아이가 사는 가정은 고요하다. 감정들을 억누르다 마침내 폭발하면 최악의 비극을 초래한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책은 푸른 육아에서 만든 책이고요. 대한민국 독서 영재 1호로 지정된 최푸름이 번역을 한 책이에요. 일본 번역서고요. 사실은 제가 이제 푸르미 교육연구소에서 이제 푸르미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을 키울 때 어느 날 참다가 고민을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아이는 착한 아이도 아니고 난 푸르미 교육 열심히 했는데 막 쌍욕을 하고 화를 내는 거야, 저한테. 어린 아이가, 유치원생이. 그래서 나 얘 정말 잘 키운 것 같은데 얘가 나한테 왜 이러지? 이러면서 상담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저한테 막 쌍욕을 하고 막 화를 내고 저는 별로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너무 당황스러워요 라고 용기를 내가지고 제가 참다가 얘기를 했더니 그 프롬 아버님 최희수 소장님께서 아이를 잘 키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 아이를 잘 키웠다고요? 해서 이해가 안 갔어요, 그때는. 근데 이 책을 보니까 그쵸. 다른 사람들은 우리 아이 영재됐어요. 우리 아이 공부 잘해요. 이런 거 자랑하는데 나는 그걸 질문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너무나 수치스럽고 너무나 쪽팔렸어, 솔직히. 근데 아이가 엄마에게 그런 화를 내거나 그런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은 엄마가 안전하기 때문이래요. 이렇게 엄마에게 쌍욕을 하고 엄마에게 분노를 표시해도 우리 엄마는 나를 버리거나 나를 미워하거나 나를 안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있는 아이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가 자라면은 사춘기도 뭐 오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키우고 있는 입장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착한 아이로 자랐다면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우리 아이들은 착한 아이가 아니라 자유로운 아이, 자연스러운 아이로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 착한 아이가 속마음까지 착한 것은 아니다. 마음이 괴로운 착한 아이보다 행복하고 당당한 나쁜 아이로 키워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착한 아이로 키우지 마라 앞부분 읽어보았습니다. 내일 뒷부분 가지고 돌아올게요. 밤 11시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